아 끝났네요. 와, 세 번째 패배네요 시즌. 자바르니 한번 링크 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트라이커고 잘했던 선수인데 교체 자원으로 계속 쓸 거면 은쿤쿠를 살릴 수 있는 전술도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컨퍼런스에서도 스트라이커로 쓰는데 이렇게 쓰면 진짜 답 없다고 봅니다. 진짜 냉정하게 그럴 거면 기우 넣든지 아예. 저는 기우가 들어가도 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기우 넣든지요. 오히려 스트라이커는 당연히 기우는 스트라이커니까요. 스트라이커에는 기우가 더 낫죠. 은쿤쿠가 싫다는 게 아니야. 은쿤쿠가 기우보다 나은 자원이잖아요. 나은 자원이에요. 더 좋은 자원이에요. 기우는 아직 프리미어리그 레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잭슨 자리에는 기우가 더 잘 어울리는 걸. 이건 누가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펠릭스를 여기다 썼어요. 그럼 구스토보다 낫겠습니까? 구스토가 낫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레스카가 무언가는 맹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이 정도로 교체를 안 가져가는 거면 무언가는 하나를 굉장히 믿고 있는 거예요. 공격력을 믿든가 아니면 우리 수비력을 믿든가 이 정도로 변화를 안 가져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후반전에 그렇게 밀리는데도 후반전에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밀렸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측에는 파머 아니냐 카이세도 아니냐 요거잖아요. 펠릭스도 괜찮죠. 펠릭스가 제일 정배긴 하죠. 근데 제가 펠릭스를 왜 넣지 말자 그러냐면 은쿤쿠 골 날까봐 그래요. 와이드 플레이메이커 시킬 거란 말이죠. 산초 자리에 넣으면 펠릭스가 그런 역할이 안 되든 되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은쿤쿠 펠릭스가 딱히 뭐 별게 없죠. 들어갈 때마다. 그럼 뭐 거기 들어가면 뭐 윙포워드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뭐 메잘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산초 자리에 넣으면 산초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구스토 자리에 여기 디사지 나와도 디사지 여기까지 갑니다. 디사지가 그럴 자원인가요? 근데 디사지가 여기까지 가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걱정이 좀 같은 게 이게 끝이 아닐까봐 그래. 이게 시작일까봐 그래. 그거 기억하시죠? 희대의 장면이 돼버렸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한테 카라바오컵을 지고 웃어요. 왜? 로테이션이거든. 카라바오컵 버린 거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레스카가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건 바뀌지 않아요. 아직 한 시즌을 다 못 치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을 다 못 치렀고 파르마 때도 파르마가 1부였나요? 어쨌든 강등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망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2부 리그에서 제일 잘했던 게 그게 달아서 이제부터 드러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은 있죠, 솔직히. 마레스카도 레스터 때 보면 초반에 진짜 잘 나가다가 중후반기에 박았다는 말이 많긴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수는 위기가 왔다. 고수는 우승이군요. 어제 사실 그 첼시 이겼으면 그 얘기도 싹 하려 그랬는데. 마레스카 마두에케랑 베이가는 훈련 태도로 명단 제외했습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듀스버리 홀은 부상입니다. 그럼 진짜 쓰레가 없긴 해서 없었네. 그리고 이후야 어찌 됐든 이것도 마레스카의 책임입니다. 그죠? 어제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졌다고 뭘 그렇게 다 그러냐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 그게 감독이야.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제외를 시키면서 우리가 더 쓸 자원이 없었던 거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 진짜 여러분들하고 제 말이 일리 있는 게 있다. 베이가하고 마두에케가 요 근래 그런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니들이 그냥 베이가하고 마두에케 미워하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레스카가 제외받을 정도면 경기장에서도 보였고 훈련 중에도 보였고 이게 별다른 부상 없이 제외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두에케 관련돼서는 마레스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너무 집중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비스무리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베이가 건성건성은 컨퍼런스 경기 입중계나 이런 거 돌려보면 좀 나와요. 사람들 눈은 다 똑같나 봐요. 다만 마레스카가 플럼을 너무 얕본 거죠. 요르겐센 베티넬리를 넣으면서까지 징계를 줬고 그럼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잡았어야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얘기했던 거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냥 묵묵하게 우리 할 일 해야 돼요. 이제 뭐 우승이 물 건너갔냐 우승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갈 길 가고 38라운드가 끝났어. 그리고 그 받아들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졌다고 해서 이번에 챔스 또 어렵다 망했다 이럴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이기고 있다 그래서 리그 우승 가능하다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재건이라는 그 타이틀 앞에서 계속 그냥 묵묵히 가야 돼요. 우리는 맨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우승 가능하나 이런 드림은 쳤지만 리버풀이 우승하든 아스날이 우승하든 노팅엄이 우승을 하든 이들이 우승을 한 가능성을 계속 따지는 것보다 그냥 우리 갈 길 가야 돼요. 봐봐, 예를 들어 어제 리버풀이 졌다 칩시다.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도 졌어. 왜 우리 갈 길 가자고 얘기했냐면, 좋아요, 리버풀 졌어. 리버풀이 어제 레스터한테 3대1로 거꾸로 졌다고 써보자고요. 근데 우리도 졌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대로 점수차는 벌어져 있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팀들이 쫓아오겠죠. 반대로 리버풀이 이겼어도 우리가 이기면 레이스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잭슨을 은쿤쿠와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펠릭스와 파머는 거의 같은 포지션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같이 뛰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은 또 균형의 문제. 자, 이거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보니까 첼시를 잡는 방법은 균형을 무너뜨리면 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마레스카도 얘기를 하네요. 균형의 문제라고. 둘이 같이 뛰어본 적이 있지만 파머와 펠릭스는 같은 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파머가 있는 종에서 펠릭스가 나오면 균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를 공략하는 에버튼이나 노팅엄이나 본머스나 그리고 어제 경기의 풀럼이나 이 공수 밸런스를 무너뜨리면 돼요. 거기만 집요하게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요. 첼시가 은근히. 이게 빌드업 축구의 한계죠. 한 곳을 집요하게 파면 무너져요. 아니, 오히려 저는 어제 로우가 있길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실바한테도, 마르코 실바한테도 파머처럼 못 빼는 자원이 하나 있었으면 했었어요. 이 감독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미스로우가 있어서 경기가 더 좋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미스로우가 없다 보니까 이거저것 하기 편했다. 요 근래는 진짜 스미스로우가 에이스거든요. 정말 경기력도 좋더라고요. 몇몇 경기 돌려보면 경기력도 정말 좋은데 얘가 없으니까 오히려 마르코 실바가 다른 걸 준비해 올 수 있었고, 마레스카는 잘하는 걸 하려다 보니까 망한 느낌? 그리고 정말 어제 하고 싶었는데 어제 얘기했으면 오히려 싸움에 불을 지피는 거. 영도 막혀있어요. 싸움에 불을 지핀다고 생각했던 게 이 얘기예요. 정말 첼시를 오래 봤다면 겨울에 첼시가 힘들어한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원래 첼시가 전통적으로 겨울에 약합니다. 여름에 정말 잘 나가요. 원래 첼시가 그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참 잘 나갈 때 뭐 램파드 있을 때도 그랬었어. 램파드, 존테리 있을 때도 여름에는 무슨 우승 레이스야. 그리고 겨울에 꺾입니다. 그래서 3위예요. 3위 아니면 4위. 그것도 A매치 갔다 오면은 A매치 갔다 오면 막 경기 안 되고. 맞아. 근데 저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거는, 이게 약간 비틱질이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맨시티예요. 맨시티. 1월 이후로 정신 차리면 4위권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빨리 못 차리면 정말 까딱하면 4위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부터 잘 가야 된다니까. 리그 우승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가야죠. 38라운드를. 이러다 맨시티 살아나면 난전이라니까요. 노팅엄은 내려갈 생각이 일단 없죠. 빌라하고 뉴캐슬 회복하고 있죠. 여기 맨시티까지 합류하면 그럼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이젠. 그럼 우리가 밀리는 거야. 벌써 2경기 5점을 드랍하지 않았습니까? 5점을. 그래, 입스위치는 일단 이기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입스위치를 만만히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이길 거야? 풀럼한테 졌어요. 이겨야 될 경기에서 졌어 지금 풀럼한테. 그럼 어디서 이길 거야? 후반기에 승점 얻을 거예요? 리버풀 두들겨 빼고, 뉴캐슬 두들겨 빼고, 노팅엄 두들겨 빼고, 맨유 두들겨 빼고 승점 얻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벌어내는 게 낫죠. 빨리빨리. 이게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지간하면 챔스권 안에 들겠습니다가 제일 위험해요. 어지간한 걸 잘 못하는 팀들이 있어요. 야, 이걸 못 간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시즌 말에 가면. 그게 우리 팀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 팀이 어디냐? 지난 시즌 토트넘이에요. 정말로. 거기도 한 10라운드죠. 그리고 우리한테 지고 나서도 좀 이겼기 때문에 중반기까지 어느 정도 쌓아놓은 승점이면 무조건 챔스는 가겠거니 했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 파머 월클병은 아닌 거고 지난 시즌부터 이때까지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후반전에 좀 갈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자꾸 뒷발로 주고, 아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패스 줘 이러는 게 뭔가 하기 싫었었으면 진작 제외됐을 것 같거든요. 펠릭스가 있고 은쿤쿠가 있는데 굳이 뛰켜 그걸? 마레스카 지금 마두에게 바로 나가리 시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친 것 같아요, 본인이 좀. 그리고 저는 마레스카 축구에 있어서 의외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카이세도 짝인가 싶어요. 어제 쿠쿠레야가 나왔는데 왜요 그랬는데, 이게 유사시에 카이세도 짝이 여러 가지 유형이어야 돼. 카이세도 자체는 완벽해요. 근데 카이세도를 기점으로 미드필더의 변화를 주려면 여기에 다른 선수들, 어제 라비아가 그렇게 그립더라니까. 여기가 수정이 돼야만이 센터백들이 수정이 되고, 그러면서 윗선이 수정이 되더라고요. 쿠쿠를 만약에 내렸어요. 그럼 라비아나 카사데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카사데이는 아직까지 경기력이 좀 어렵고 베이가는 좀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베이가는 또 없고 라비아는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없더라고. 그냥 쿠쿠하고 카이세도로 그냥 쭉 갔잖아요. 그래서 수비진의 불안감을 좀 많이 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제 2골 먹혔는데요 그러는데 그나마 진짜 시즌 초 생각해보면 많이 잡은 거예요. 선수단의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영입생이 있는 게 아닌데도 센터백 그 조합을 계속 바꿔가면서 오히려 부상자들이 있죠 센터백은. 근데 진짜 많이 잡은 거 보면 아예 능력 없는 감독은 아닙니다. 감독은 능력은 있어요. 우리 감독이. 근데 저는 어제 마레스카가 좀 심플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동안 체력 관리도 잘 해왔고 자기 나름대로 90분 경기 내에서 첼시가 주도하는 적도 있으니까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봐봐 여기 나오잖아요. 엔조 페르난데스. 그러니까 이건 뭐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 패배에 대해서 매우 화나 있습니다. 우린 필요한 때 경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찬스를 많이 가져갔지만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고 결국 상대 역습에 2골을 내어줬습니다가 지금 엔조 페르난데스의 언급인데 마레스카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끝낼 수 있는 찬스가 많다 보니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레노가 너무 많이 막았고 근데 여기서 교체를 가져가가지고 폭삭 주저앉느니 게다가 마두에케하고 베이가 명제해버렸잖아요. 쓰레도 딱히 없었단 말이죠. 근데 마르코 실바가 그거를 잘 이용했죠. 빠르게 교체를 해주면서 이렇게 산체스 그 마지막 킥 그거 솔직히 슈왈처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렇게 안 했었어야 됐어. 근데 그거 하나로 억까받기에는 지난 경기 잘했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잘 처리했으면 좋겠죠. 잘 처리했으면 좋지. 산체스 실수입니다. 왜냐면 골키퍼 출신이 얘기할까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아닙니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골키퍼로 40살까지 골키퍼를 했던 사람이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사실 근데 어제는 모든 게 다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산체스로 무슨 챔스를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몇 경기 동안은 지금 산체스가 캐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롱볼 때리는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전술 수정을 본다면 롱볼 때리는 거 위주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안 먹혀요 우리가 롱볼을 깔 때마다 받아줄 애도 없는데 어디다 까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급해서 걷어내는 거는 전 뭐라 안 그래요. 전 그랬으면 좋겠고요. 급할 때는 차라리 여유 부리지 말고 걷어내는 게 좋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속 롱볼만 까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토트넘 맨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강등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강등은 진짜 이미 강등권이 자리를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순위 반등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언저리에서 또 끝내지 않을까. 이번 시즌만큼은 토트넘하고 맨유하고 벌써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1월 이적 시장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지난 시즌 첼시 위치 정도에 그때 첼시는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더라. 엔조, 펠릭스, 마두에케, 무드릭 다 갖다 서줬는데도 안 되고 다 망했고 또 심지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강등권하고 뭐 몇 점 차 안 납니다. 가봤잖아요. 그죠? 지지난 시즌에. 그래서 오늘 라이브 킨 이유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경기 졌죠. 과열된 상황에서 얘기해봐야 안 들려. 열받아 있거든 다. 근데 저는 또 동의를 못했던 게 뭐냐면 램파드 때, 포터 때, 포체티노 생각해보면 지금 좋아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지나갔어. 그건 되돌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12등 했던 거 나중에 경기 더 치러하고 9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들이야. 그 첼시와 지금 첼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안 돼. 그러면 늘 하던 것만 해요. 4위권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또 4위권이네요. 우린 여력이 없으니까. 언제 우승할 거야 그럼? 지난 시즌 우승 못했다고 이번 시즌 우승 못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치면 콘테는 지난 시즌 10등 했던 팀을 가지고 리그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감사하자라는 의견도 뭔 말인지 알아.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금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응원해주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맞는데 제 의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면은 사실 감독을 자르고 새 감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간 잘하겠지. 지난 시즌보다 나으면 언젠간 잘하겠죠. 그러니까 포체티노도 마지막에 6등까지 끌어올리잖아요. 계속 10등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이번 시즌 들어왔으면 또 4위 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 근데 5등 하고 있어요. 그럼 지난 시즌 10등 원저리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5등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끝도 없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마레스카가 이제 감독은 마레스카예요. 이전에 포터, 포체티노, 램파드는 의미가 없어. 그냥 그때는 첼시 암흑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레스카는 또 이제 2등에 달리고 있고 물론 오늘 브랜드포드하고 아스날하죠. 이걸 위해서 3등으로 밀려나면 3등이라고 하고 3등으로 갔으면 이거에 맞는 또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원래 그랬죠. 8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마레스카를 지켜봐주겠다. 뭔 일이 있어도 지켜봐주겠다 했는데 이제 지켜봐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마레스카에 대한 마음을 다시 비우고 이 감독이 그냥 잘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